아시죠? 네, 여기 오시면 이렇게 뵈게 됩니다. 제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영어 교사로 14년을 근무했었는데요. 이렇게 쳐다보는 애들이 없어서 그때는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 또 너무 쳐다보니까 약간 쑥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14년을 이제 하다가 야매를 휴직 중에 육아 휴직 중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육아 휴직을 해보니까 계속 출퇴근하면서 20대부터 바쁘게 살다 보니까 휴직을 해서 집에 있어 보니까 알겠던데요. 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아침 10시쯤 되면은 거실 창가로 들어오는 그 햇살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직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여교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더 좋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지 않아요? 여교사가 최고다. 뭐, 그러니까 직장 방학이죠. 일찍 퇴근하죠.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복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했는데 마침 휴직 중에 저희 어, 고모부죠. 제 고모부가 아니고 우리 아이의 고모부. 제 시누의 남편. 제 아래 시누의 남편. 집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아메하시는 분 가족이 집에 오면 1번 반갑다, 2번 왜 오셨지 몇 번이세요? 2번이죠. 예. 아, 네, 왜 오셨지? 하지만 가족은 어때요? 오지 마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 네, 네, 네. 제가 이러면 사업한 연수가 전 사실 20년이 넘었거든요. 시작한 지가. 그래서 그때는요, 집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지금 20대 분 이해가 안 되죠? 집에 어떻게 전화기가 있지? 예, 그때 전화기가 있어서 거절할 수 없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깥에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깥인데요.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받았으니까 집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메 얘기를 해주시는데 반갑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지만 고모부님께서 너무 착하신 교회 다니신 착하신 분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 뻘쭘한 거 있죠. 여러분 신우 남편분하고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셔요. 그렇게 토크 팁을 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을 그럼 많이 하시든지 그럼 들으면 되잖아요. 말씀도 없으셔.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아메이 뭐 잘 되시죠? 아메이는 어떤 거예요? 막 이렇게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미제라서 좋겠네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못해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매주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단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우가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신우에게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요, 내가 착했나. 우리 집에 오라 그랬어요. 제가 산후 간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동병상련이라고 제가 친정어머니 없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게 막 느껴져 가지고 얼마나 외로울까 서러울까 막 이런 생각에 저희 집에서 잠시 제가 그 조리하세요. 세상에나 내상에나 호랑이가 호랑이를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모부는 우리 집에서 출퇴근을 하신 거죠. 예, 퇴근하셔가지고 아메이 강의를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저녁 10시쯤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퇴근해서 강의까지 듣고 오면 파죽음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굴이 너무 생생하면서 그래 속으로 남해 가면 약 주나? 어떻게 저렇게 생생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조금 신선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그래 강의는 가 드리자 이런 거 있죠. 다 드리자. 그래서 알고 나면 굉장히 고마운 기회인데도 모를 때는
한번 가지고 저는 이러해서 못해요. 이렇게 해야지 한 번도 안 가면 계속 가자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왔는데 이런 자리에 저는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오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도 많고 막 퇴근하고 바로 오는 분들 많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었지? 이런 현실 점검이 좀 됐고 여기 초기 화면에 제 집이고 제가 여행 때문에 사업을 사실은 시작했어요. 제가 말띠예요, 말띠. 그렇다고 해서 잘 계산을 하지 마시고 말띠는요 집을 싫어합니다. 어디든 나가야 돼. 그래서 막 노을 지고 날씨 좋으면요 미치죠. 집에 있으면 큰일 나죠. 그걸 닮은 제 딸도요, 제 아들도 어릴 때 데리고 나가면요, 볼일 보다가 집 방향을 트는 순간 엄마 나 집에 안 갈래. 이렇게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거, 다른 사람이 막 맛있게 먹는 거 먹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스폰서님이 아미에서 여행을 보내준대요. 좋겠다. 어디 가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이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와이 많이, 여러분 하와이 다 갔다 오신 거죠, 그죠? 지금 하와이 많이 가잖아요. 하와이 뭐, 아유, 뭐, 옆집 가듯이 가시는 분 많던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하와이가 999당이었잖아요. 전당 바로 밑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하와이를 가요?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저를 알기 때문에 여행 가는 방법을 있는데 5가지 3년에서 5년 하면은 여행을 간대요.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5가지를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아메에서 평생 매년 여행 보내준대요. 그것도 공짜로 전세기 타고 가족들과 함께. 뭐라고 반응을 하죠? 뭐라고요? 진짜요? 예, 또. 뭐 하면 돼요? 또. 예. 뭐 하면 돼요? 이런 분들 성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반응에 제가 놀랐냐면,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에이, 뭐, 뭐 표정의 변화가 없을 때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묻는 거죠. 왜 안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면, 알면 뭐해? 갈 것도 아닌데.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어쩌면 성공할지도 몰라. 왜? 나는 물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 질문에 궁금하신 분, 5개가 궁금하신 분 눈을 깜빡여 보세요. 손은 안 드실 거고.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궁금하신 분. 네. 이런 분은 꼭 인생이 바뀔 겁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공의 기초는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공의 시작은 현실 점검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어떤 일이고 또 지금 하는 일이 내 꿈과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지? 이걸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스폰서가 저를 1년 동안 후원할 때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꿈이 있었어요. 원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너무 더울 때 그냥 시원한 나라 한 가보는 거. 그게 뭐 거창한가요? 너무 추울 때 따뜻한 날에 한번 가서 좀 살아보는 거. 그리고 출퇴근하지 않는 것. 그런데 돈은 들어야 되겠죠?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세계 여행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펑션에도 한 스피커가 말씀하셨죠.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된다. 그래서
어차피 사는 인생, 남들과 너무 똑같기보다는 조금 영향력 있고 근사하다. 저는 늘 누군가가 부럽다, 좋겠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하고 살았는데,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잘 살았다. 예. 어느 날 저희 엄마는 중3 때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하고 한 3주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때 결혼식 때 아버지는 식장에 못 들어오셨죠. 예, 아프신 분은 못 들어오셨잖아요.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는 분은요, 그래도 아직은 세상을 내 혼자라는 생각이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요, 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정말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잘 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산다는 건 부자를 보고 잘 산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거죠. 부자는 그냥 경제적인 부가 있는 거지 그분을 다 잘 산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잘 살 수는 있지만 또 가난해서 불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생계를 해결해야 되고 또 돈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늘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노후가 병으로 돌아가신 노후를 보면서 나는 정말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현실 점검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어느 날 제가 교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이렇게 오만상 짜증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꿈이 있었죠. 전원주택을 살고 싶었는데요. 제 신호는 저 반지하였어요. 그래서 저 온지아 사진을 못 구해서 제가 반지하로 했는데요. 온지아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메이에서 성공할 줄 알았으면 진작진작 좀 찍어둘 걸. 이번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늘 사진을 한번 찍어 놔두세요. 나중에 반드시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사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이런 밑에 전원주택에서 감자라는 아이를 키우면서 네, 저희 집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생이 바뀔 때는 그 모든 것에 아메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짜증 내고 화내고 욕구 불만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저를 언니들이. 저는 그래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정말 재산은 네 자매거든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께서 딸 네 명을 놓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둘째 언니가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해서 에메랄드가 됐는데 같은 아파트 살았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휴직하고 있는 놀고 있는 저희 집을 지나가고 조카를 보고 갔는데 제가 너무 제 인상을 보면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이제 갈 때도 있었고 뚝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화와 분노와 짜증으로 인해서 예, 지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많고 갖고 싶은 거 많고 TV만 보면 뭐 저 사람은 좋겠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욕구불만에 차 있었기 때문에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황창년 신부님의 화가 나십니까? 라는 CD를 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화가 나시는 분들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네. 너무 여러분을 탓하지 마시고 CD를 들어보세요. 네. 칼슘이 부족하더만요. 화가 난 사람들의 특징이 칼슘이 부족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하더만요.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자아를 막 자책하지 마시고 화가 나실 때는 CD를 들으면서 그 CD 들으면요 웃음이 저절로 나기 때문에 아마 NK 세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CD를 듣고 제가 운동도 좀 해야 되겠구나. 영양제가 좀 부족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우리 스폰서가 권해준 이 두 권의 책이 제 인생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새로운 이 창업자는 인터뷰에서 아메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타인의 미래에 기회를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진짜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산다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내 죽기 직전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고 저희 남편이 책 제목을 보고 저에게 흥치뿡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니까 저 자본주의는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다른 것이 안 돼야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책에 읽고 내가 남편한테 두고 봐. 내가 이 자본주의 창업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낱낱이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부자빠 가난아빠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책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스타일은 좀 못 돼요. 좀 주의가 산만해요. 그래서 막 책만 읽으면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책만 읽으면 저 설거지거리가 보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책을 잘 못 읽어요. 근데 사실 책 안 읽어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책이 정말 많아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책을 둡니다. 예.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딱 제목 보는 순간 저는 가난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 책을 이렇게 대충 봐도 그러면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야? 했을 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노동 수입이 딱 끊길 수 있잖아요. 끊기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게 부자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지금 직장 수입,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아파서 만약에 입원을 해 있고 어떤 상황이 좋지 못해서 노동 수입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간 버틸 수 있어요? 그게 부를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은 몇 개나 자기 집이 몇 개인지 몰라야 된대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집에 찾아가시죠. 오늘은 어느 집에서 왔더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차가 몇 개인지 몰라야 된대요. 마트에 나왔는데 오늘 무슨 차를 가지고 나왔더라 이런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메에서 굉장히 성공한 덱스터에라는 분의 미국의 올란도라는 집을 제가 방문했었는데 진짜 집에 주유기가 있었어요. 예, 주유하고 나오더라고요. 집이 너무나 앞에 호수가 있고 세상에 웬 방이 그렇게나 많은지 저는 방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저희 집 방은. 근데 거기 방은 헤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생각 이상으로 진짜 부자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리치 디보스가 보면 거기 환경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건강과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않습니다. Respect for the 제가 environment. 정말 좋아하는 제품의 Products 영상입니다. which are organic in nature. Packaging that returns to the earth. At the heart of Amway is a story of eco-care.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해석이 너무 잘 되죠? Helping people. 예, 이거 에롯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나온 지가 이제 거의 70년이 다 돼가요. 어때요? 70년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 뭔지 모르고 사셔가지고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는 분 많으세요. 거의 상속이 될 그런 제품입니다. 에로시가.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고 이게 LOC, L은 리퀴드인데 O는 오가닉이에요. 여러분 65년도 전에 여기 보니까 아메이 창업할 때쯤 돼가지고도 태어나시지 않은 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세제입니다. 예, 전 이거 없이
빨래도 못 하겠고 청소도 못 하겠어요. 이번에도 저희 강아지 감자가 너무 좋아하는 터그가 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때가 꼬질꼬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담가 놓고 했는데 너무 담가 놓기만 해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씻으면 헹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혼자 감탄하잖아요. 세제인데 왜 이렇게 미끄덩한 게 하나도 없지? 너무 좋다. 제가 이 세제를 알기 전에 어, 일반 가루 세제로 이불 빨다가 그 물리치료 받았잖아요. 욕조에 옛날에 이불 넣고 가루 세제 쭉 뿌려가지고 물 담가가 이렇게 밟았지 않아요? 예. 그래 또 헹구고 꺼내가지고 또 짜고 헹구고 이걸 하다가 허리가 뼈가지고 근데 헹구도 뿌얘지잖아요. 제가 세상에 아메이 가루 세제를 쓰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사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갑자기 그래도 사업은 그럴 수 있죠. 그럼 자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허리 삔 사람한테 니는 계속 그 일반 세제 써라? 그건 헬핑 피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알았잖아요.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것은 곧 자신을 보존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게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29년 되면 70주년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아메이는 환경 현장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쓸 이유도 없고 안 알릴 이유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써보고 좋으면 알리게 되는 게 본능이고 그 자연스러운 본능이 사업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저는 아메이에서 정말 하면서 알았던 거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저는 교사를 계속하면 결국 정년까지 가더라도 60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는 영어 교사를 60세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 보냈는데 중학교 보냈어. 영어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돼? 물어요, 안 물어요? 젊은이 나이가 있니?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볼 거죠? 그러면 우리 쌤 한 원래 60이라 하던데. 자, 이러면 1번 기분 좋다, 2번 씁쓸하다. 그런데 왜 자꾸 오랫동안 하래, 저를? 그래서 저는 40까지만 하자. 발령받을 때 40까지만 하자. 영어 교사 어렵습니다. 왜? 저보다 발음 더 좋아요, 애들. 그리고 학원에서 다 배워와요. 안 들어요. 근데 저는 문제를 내야 합니다. 시험을 쳐야 하고요. 예. 못하는 아이들을 케어해야 됩니다.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아미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연금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32에 첫 애를 낳기 때문에 이 애가 결혼을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어쨌든 결혼할 쯤에는 퇴임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퇴임에 있으면 이 아이를 결혼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아이의 한테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아이가 만약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자녀가 꿈을 가지면 리스크입니다. 절대 꿈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꿈을 가지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 꿈을 지켜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꿈을 가지라고 말할까? 그래서 제가 연금이 교사를 오래도 안 할 뿐더러 그 연금으로는 나 개인의 노후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도 좀 부족하겠다. 250 정도 해서 80세 정도 돼서 250 받는 건 크겠지만 60세에 대해서 250 받으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늦더라도 이 사업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남들이 5년 걸리면 나는 10년 잡고 남들이 10년 걸리면 나는 20년 잡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조금씩 해보자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반대하는 거죠.
이런 저녁에 나가면요. 또 가나. 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가나. 아는. 트라우마 생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남편을 앉혀서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무서워해요, 남편은. 여보, 내가 만약에 3교대 간호사야. 그러면 저녁에 애가 좀 열이 나네? 근데 내가 3교대 간호사라서 이번에는 저녁에 출근을 해야 돼. 내가 출근해야 돼? 안 해야 돼? 출근해야지. 내 갔다 올게. 하고 미팅, 저, 저녁 미팅 왔어요. 그래도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 또 물어요. 3%, 6%, 9%한 번 들으면 알겠는데 그 자꾸 가나? 이렇게 또 물어요. 꼭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여보 앉아봐요. 내가 뭐 안 할 수 있지. 그런데 연금을 받을 시점에 한 200만 원, 250만 원 나오겠지. 내가 끝까지 해서 한 60대 가지고 200을 받았어. 그러면 그 200만 원 집에 안 보태고 내 다 써도 돼? 물어봤어요. 여기 3초예요. 3초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 갔다 올게 하고 또 와요. 만약에 내 200만 원 내 다 써도 돼? 써. 쓰면 돼. 당신 자기 고생했고 교사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그 돈 다 써. 내가 벌잖아. 그랬으면 지금의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다는 건 뭐죠? 네 꿈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직장인 남편에게 꿈을 기대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 꿈을 내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니까 이런 영국 강의가 옥스퍼드 있어요.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일본에선 초밥 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인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있죠? 이 영상이 10년 더 전에 나왔어요. 그때는 설마 했거든요. 이제는 와닿네요.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뭐 얼마 전에 강사분 가시던데요. 뉴욕까지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택시? 하늘 택시. 슝 날려져요. 지금 자율주행 곧 생기겠죠? AI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회계가 내가 해야 됩니까? 요즘 에미나이가 아니고 제미나이 챗GPT가 다 비서던데요. 저도 여행 갈 때 챗GPT 덕을 정말 많이 봤어요. 기차 리스본에서 포르투 기차를 예약했는데 내가 예약했는 자리 좌석 배정표를 하니까 쫙 주던데요. 그래 창가냐 복도냐 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예약 링크도 다 보내줘요. 이제 여행사도 없어도 될 것 같아. 말요? 번역기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직업들은 정말 이제 거의 없어지기 직전이고요. 이제 이런 직업들이 대세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를 이제는 의대보다는 공대를 가야 되지 않아요? 어쨌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의사 뭐 변호사 판사 하려고 정말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래 준비가 이제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은 아미 말고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미래를 이제 필수예요. 왜? 오래 사니까. 적당히 퇴임하고 한 1, 20년 내가 번 돈으로 살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노후 준비가 이제는 필수가 됐고요.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한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이에요. 그냥. 여기에 막 경조사비, 여행, 뭐 또 아플 때 들은 의료비 빼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설마 그렇게 들리겠나?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식사가 하루에 요즘 10,000원짜리 없잖아요. 2만 원이라 치면 부부 4만 원이죠. 하루에 두 끼만 먹치면 8이 16만 원이죠, 하루에. 16만 원. 식재료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럼 1년이면 얼마가 걸려요? 저 계산 못하니까 알아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엄청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생활비 1인당 250만 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매달 얼마 정도 들어오면 생계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면 대체적으로 200에서 300을 말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돈 벌 일이 많으세요? 쓸 일이 많으세요? 네. 자다가도 돈이 나가죠. 자다가도 돈을 벌고 계세요. 자다가도 돈을 쓰고 계세요. 쓰고 있죠. 자는데 뭔가 나가죠. 넷플릭스 뭐 유튜브 정기구독, 넷플릭스 정기구독, 통신비 뭐 자다가도 나가고 월세를 받고 사시는지 월세를 내고 사시는지 저는 월세를 내고 살았었거든요. 엄청나게 집을 옮겨 다니면서 대출빚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둘 다 부부 교사였지만 워낙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벌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재미가 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입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겠죠.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사람들은 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데 뭐가 두렵냐 하면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고정 비용에 대한 절실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정 비용을 가지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은 가지고 있으면서 고정비용을 원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돈 걱정 안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수입이 아메이에서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예, 한번 믿어보실래요? 회사가 근제하고 있거든요. 예, 아메이사가 지금 한 65년 이상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뉴트레이트 회사는 90년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만약에 조건이 있었다면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조건은 만 19세 이상 아이디만 만들면 다 가능하다. 만약에 조건이 뭐 영어 점수 몇 점이어야 된다. 아니면 키가 65 이상이어야 된다. 이러면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리가 좀 길어야 된다. 그럼 저는 못해요. 예, 뭐 얼굴이 예뻐야 된다. 그럼 할 수 있을라나? 그건 모르겠네. 뭐 국어 점수 얼마 해야 된다. 뭐 봉사 활동을 몇 회 해야 된다. 집에 재산이 처음에 투자금이 얼마 해야 된다.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못 하겠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저 미시간 에이더의 그랜드 레피즈라는 기적의 1마일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저 공장에 꿀뚝을 찾아보실까요? 꿀뚝이 없어요. 친환경입니다. 제가 저 공장을 한 5번 견학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 공장은 이러이러하고 친환경이고 1급수가 흐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봤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가봤나? 그래서 저는 다행히 가봤기 때문에 가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안 가본 사람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관두더라고요. 못 가봤다고 기죽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 전창기 사님 그랬나? 그때 이렇게 말하라던데요. 니는 너 엄마가 언니 낳는 거 봤나? 언니 낳는 거 봐야 언니인 줄 아나? 맞지 않아요? 예, 어쨌거나 꼭 가봐야 알아요. 요즘 SNS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예.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예. 어쨌든 아메이는 사람 중심에서 시작된 아메이 2세를 거쳐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업을 2세까지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가족끼리도 3년을 오래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2세까지 지금 동업하고 있고 여기에 디보스가가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지금 오른쪽에 트럼프 옆에 계시는 분이 디보스가의 며느리인데요. 창업자 가문의 며느리 패밀리예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여기 역대 대통령들이 아메이 행사에 게스트로 가신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그냥 아메이는 믿었습니다. 오바마가 뭐라 그랬냐면 아메이는 기회라고 했어요. 아메이가 기회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끄는 기회라고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메이를 알리면 뭐라 그래요? 아, 다단계 이렇게 나를 누구를 팔아야 하고 끌어들여야 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다고.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 정말 적게 들어요. 옛날보다는. 요즘은 전부 다 나는 못해, 자신 없어, 오래 걸리잖아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 건데 오래 걸리면 또 어때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 그래서 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다 못 되는구나. 대통령도 이미 아메이의 기회를 인정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에 느리구나. 100년이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100년이.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회사거든요. 뭐 알리바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전부 다 어때요? 여행 갈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어비앤비 아닙니까? 정말 에어비앤비 너무나 많이 사용, 제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전부 다 연결하는 거지 제조하지 않습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근데 그 외에는 그냥 아메이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공유와 연결의 시대잖아요. 인플루언스, 파워 플러그 다 공유와 연결하는 거잖아요. 배민 어때요? 요즘 뭐 커피도 다 배민으로 하잖아요. 배민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연결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만약에 생필품이 이런 평생 써야 하는 생필품이 이렇다면 품질 좋고 안전하고 친환경이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배송 빠르고 서비스 좋고 반품 잘 되고 쓴 거 쓸 때 현금으로 들어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아메이에요. 그래도 안 믿기시면 진짜 한번 제품도 써보시고요. 반품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 아침에 주문해보세요. 다음날 바로 오죠. 그리고 매달 14일 날 현금이 들어와요. 물론 보너스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겠죠. 이따가 보너스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각 나라에 진출해 있어요. 아메이가 한국 아메이에 이 제품으로 들어왔거든요. 5가지 제품으로. 혹시 비전이 보이세요? 누군가가 이 제품 5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35년 전에 한국 아메이 35년 됐잖아요. 35년 전에 이 제품을 들고 와서 너 이거 쓰면 부자 돼. 너 이걸로 너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런 어떤 반응을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진짜? 나 한번 해볼래. 1번. 2번. 장난하나.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왜냐? 아까 에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카워시 차 씻는 거거든요. 하나 쓰면요. 6개월에서 1년 뒤에 재구매됩니다. 하나 사면. 친환경이죠? 6개월에서 1년 쓰죠? 언제 재구매돼서 언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업이라고 말한다면 언제 다시 팔려요? 사업이 될 것 같으세요?
전혀 안 될 것 같죠. 이 카워시는요, 게으르면 상속이 돼요. 물려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어, 집에 창고 저 구석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5년 전에 여기에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다면 다 부자가 되셨어요. 다 인쇄 수입을 받고 계세요. 연봉 10억, 20억, 100억, 300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갑자기 35년 전에 누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그때 시작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주식은 저렴할 때 해야 돼요? 높을 때 해야 돼요? 근데 왜 아메이는 제품 많을 때 하려고 그래요? 제품 가짓수가 적을 때 내가 조금씩 네트워크를 키워야 하는데 이럴 때 하시려고요? 지금 아메이는 이렇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700여 가지, 거의 1000가지가 넘게 나오죠. 오늘도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죠? 세상에나. 1회만 아직 써보지 않았어요. 이제 픽업해서 오늘 쓸 건데 시트지죠? 비타민 C 시트제예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붙였다가 딱 떼는 순간 불을 꺼도 되지 않을까. 광채가 나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제품으로 만족이 안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되면 하실래요? 이미 미국은 퍼스널 파트너 샤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메를 통해서 스벅을 가고 아메를 통해서 주유를 하고 아메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만약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PB 잡히면 매출로 잡히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요. 매출 잡히면요. 카드를 긁었어요. 매출 잡히면요. 그럼 그때 하시려고요? 내 혼자 있을 때? 그때는 내 회원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듯이 정말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래서 회사를 보고 비전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메이는 지금 아주 웰니스 플랫폼 해가지고 아마 스폰서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개인 맞춤 영양 상담이 들어가서 건강측정 국책 사업으로 이어진 건강검진공단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4,900원으로 나의 36페이지라는 논문처럼 내 건강이 영역 관리해야 될 영역들이 나타납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 노화 속도도 한번 보시고 사람들 보면 노화 속도 나 겁나서 안 할란다. 겁나서 안 하면 노화 속도가 내려갑니까? 참, 나랑 사고가 정말 많이 다르구나 생각. 저는 궁금했거든요. 좋든 나쁘든 궁금하잖아요. 근데 겁나서 안 한대요. 겁나서 안 하면은 노화 속도 2가 1로 되나? 아니잖아, 그죠? 겁나도 해야죠. 그리고 뭔가 인생이 바뀌려면요. 바뀌는 그곳은 낯선 곳에 있고, 겁나는 곳에 있고, 두려운 곳에 기회가 있는 거지, 편안하고 익숙하고, 이런 곳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처음 오신 분 굉장히 낯설고 옆에 사람이 좀 날 쳐다볼까 봐, 날 알아볼까 봐 겁나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자리가 성공의 시작이에요. 바뀌는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혹시 요즘은 이 영상이 TV에 나오나요? 요거 말고 다른 영상이 요즘 웰니스 랩에 한참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건강검진을 보고 다 건강하다고 할 수 언제까지 없거든요.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요즘 TV에 나와요? 전생에 동안 방송이 지속되는 지금은 건강한 안 삶을 나오죠.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니스 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니스 랩은 1,000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17억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와 노화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니스 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웰니스 관리 플랫폼 마이 웰니스 랩. 네, 이게 앞으로 지금 한국 아메이만 나와 있는데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다 아시는 사실이라서 우리 뉴트리라이트, 네,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픈 게 제일 싫었거든요. 그래서 뉴트리트를 만난 것은 정말 하늘이 주신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는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서 온 비타민을 먹어야겠죠. 하지만 공장에서 온 비타민을 오래 먹는다면 역시 그 간의 해독을 또 거치면서 몸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블엑스를 통해서 DNA 손상된 DNA를 복구한다는 건 어느 업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굉장한 일인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채들을 여러분 얼굴 크기의 접시의 야채들 하루 5접시 먹어야 되는데 혹시 드시고 계시나요? 못 먹죠. 얼굴이 큰 사람은 더 못 먹죠. 예, 그래서 아메이는 이걸 더블렉스가 하루 먹는데 사실 3,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이 모든 40가지의 영양소를 먹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건강 지킴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더마키텍트를 통해서 전 사실 뭐 피부 병원에 가고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마취하고 이런 것도 무섭고 아픈 거 제일 싫고 이런데 그걸 꼭 해야 돼? 이런 생각했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더마키텍트가 70대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70대들에게. 왜? 앞으로 계속 살고 예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처진 나의 특성과 이걸 보면서 살아온 인생의 우울감을 느낄까 봐 미리 예방하는 거 아닐까요? 예쁜 건 안 예뻐도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 코, 입 다 입으면 되지 뭐. 그런데 오만상 처져 있는 건 왠지 인생이 처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키텍트가 저에게 주는 의미는 처지기 싫어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아키텍트를 통해서 울세라 써마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이제는 마케팅을 좀 풀어드릴게요.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거쳐 오는 제품을 아메이가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쳐 오는 비마트에서 제품을 사시면요, 그냥 지출인 거예요. 근데 아메이에서 제품을 사면 매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보통 나는 우리 스폰서가 갖다 주고 내가 스폰서한테 돈을 줬는데 스폰서가 내한테 판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럼 돈을 받아야지 스폰서가 공짜로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제발 나를 그치지 말고 아메이랑 바로 좀 거래 좀 해줘. 제발 나를 그치지 마. 근데 안 그칠 수가 없는 게 아이디를 만들 때 추천인 아이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연결될 수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꼭 나를 통해 제품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면 되고 여기 매장에 가서 사시면 되고 인터넷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결해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단백질, 엔자임, 또 아침에 마스크, 비타민 겔 마스크 나온 거 이거 사면 이거 끼워줘요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해 줘야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중간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우린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지 중간에 총판, 대리점, 소매점 역할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전부 다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을 사고 하는 거죠. 아이디를 가지고 사면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데 맥도날드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아무리 좋지만 여러분이 맥도날드를 차렸어요.
뭐 내 동생도 맥도날드 하고 싶대. 그래서 여러분이 내 동생에게 맥도날드를 시스템을 줄 권한은 없어요. 모든 권한은 본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이 사람에게 유통권을 줄 권한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데 고맙게도 아메에서는 이 연결된 그룹에 중간 유통 마진 35%를 돈으로 주는 거예요. 포인트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아메이가 1조 매출이면 얼마를 돌려줄까요? 3,500억. 자, 여러분 14일 날 아메이로부터 돈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한 번 잠깐 손 들어볼까요? 14일 날 난 돈 받은 적이 있다. 거의 90%입니다. 근데 왜 아메이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돈 주는데? 돈 주잖아요. 그리고 남은 받아요? 받게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아요. 자, 4명이서 연결이 된다 했잖아요. 아이디를 만들 때 추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빠르게 갈 겁니다. 자, 4명이서 20만씩 이제 썼어요. WS도 먹어야 되겠네. 웰니스랩도 해봐야 되겠네. 나 혈관이 안 좋으니까 오메가를 한번 먹어볼까? 아침에 그 겔마스도 너무 좋다던데 더마도 한번 사볼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에 한 집에 한 100만 원 쓸 것 같지 않아요? 한 달에 20은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6개월에 100만 원, 200만 원 쓸 것 같지 않아요? 쓰겠죠. 그래서 평균 20만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평균으로. 그러면 4명에서 아메에서 제품을 각자 산 거죠. 각자 산 거예요. 아메는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누가 가장 많이 받을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전체 스폰서 라인은 80에서 6% 48,000원인데 여기에 나의 60만이 포함됐으니까 빼고 나면 12,000원이 스폰서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뚜루룩 이렇게. 그러면 나는 60만에서 AB도 역시 3%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고 나는 얼마? 24,000원. 뚜루룩. 어때요? 아주 합리적이지 않아요? 스폰서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 수입은 똑같아요. 내가 없어도 AB 수입이 똑같아요. 자, 그럼 연습 문제. 문제인데 답이 다 있어. 스폰서가 나에게 전달해가 나는 스폰서는 그 달에 아무것도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희한하게 이번 달에 뭔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스폰서는 돈 받는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윗사람 돈 받고 네가 내한테 알리면 네한테 뭔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만큼 보너스 적용에 의해서 아메에서 아까 35% 마진 내에서 퍼센트 기준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나는 실제로 6,000원이지만 20만 포인트를 하고 10,000원 받는다. 30만 원 쓰면 10,000원 주는데 어디 마트 있을까요? 없어요. 포인트 줘요.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으시려면 얼마를 써야 되느냐면 1,000만 원 써야 돼요. 근데 아메에서는 세상에 3%를 현금으로 주네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폰서 없어도 수입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윤리적인 배분이었고요. 수입이 역전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그림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해봐야겠다. AB한테 내가 좋은 일 하는 거네? AB도 나처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아쉬운 소리가 아니었고 아주 윤리적이었다는 거죠. 이 마케팅이 하버드 대학의 논문으로 나왔었고요. 에디슨 마케팅상을 탄 마케터입니다. 네. 그래서 믿고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고요. 제가 10개월 휴직 중에 10개월 정도 됐을 때 이런 4개의 소비자 그룹이 나왔고요. 그 중에 A 그룹이 가장 처음에는 컸어요. 이 A 그룹에 누가 있냐면 저희 4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여자들 4명이 모이면 저 9%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여자 4명의 가정에서 제품을 바꿨으면 저 9%까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언니한테 알렸어요. 언니한테 알리고 동생한테 알리고 큰언니한테 알리고 누가 가장 밑에 있을까요? 큰언니가 밑에 있어요. 가장. 그래서 지금도 나 왜 제일 미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고집스러웠다. 이렇게 가장 고집스러웠다.
예,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귀가 얇아요. 이런 사람 아메이 만나면 잘 돼요. 다른 건 함부로 귀 얇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귀가 얇아야 됩니다. 귀 두꺼워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A그룹 다 하면 드디어 1000이 되고 나는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해 볼까요? 1000에 21%가 드디어 됐어요. 저는 여행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21%가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1%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꿈까지 꿨어요. SP가 돼야 된다. SP는 근데 SK 주소가 SP로 보이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드디어 21%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논리는 밑에서부터 다 나눠주고 올라오는 방식이라서 다 나눠주면요. 90만 원, 120만이 되고 남는 게 90이었어요. 이 90이 어디로 갈까요? 나에게로 언제나. 너무 좋지 않아요? 난 하나도 안 썼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1.7을 곱해서 150만 원 돈이 들어왔고 제가 첫 SP 즉 21% 됐을 때 한 12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친 거죠. 남편이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테니스 라켓 사줄게 하면서 큰 소리를 뻥 쳤는데 테니스 라켓이 되게 비싸대요. 자, 그래서 요 시작이 제가 21%간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핀이 브론즈 빌더인데요. 이게 옛날에 21%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으로 아메이가 만들어진 새로운 핀입니다. 브론즈 핀. 청동이죠. 그래서 ABC 그룹이 전체 6% 이상의 그룹 애용자 클럽이 형성되고 전체 15%가 되면 브론즈 빌더가 돼서 받을 수 있는 보너스에 30만 원을 더 줘요.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받으면 좋은 것처럼 더 주면 좋잖아요. 인센티브가. 그래서 총 한 이 그림으로 되면 100만 원이 넘는 거죠.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의 원리로 100만 원이 되면 어떻게시겠어요? 좋으시겠죠? 예, 그래서 드디어 A그룹, 우리 네 자매의 그룹이 저처럼 1000만이 될 때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둘째 언니, 큰 언니, 내 동생이 다 사업에 좀 조인되면서 100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00이 되면 어머 그러면 밑에서부터 21%다 나눠주면 내 거 없겠네 등할 수 있는데 드디어 아메에서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35%를 1차, 2차, 3차 나눠서 주기 때문에 이제 저는 2차를 받을 때가 온 거죠. 2차는 어떻게 받냐면 A그룹에 6%가 들어옵니다. 그럼 얼마죠?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연금 같은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1차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2차 수입을 받고 싶었어요. 2차는 뭐예요? A그룹도 나처럼 200만 원 받게 하고 저도 A그룹 통해서 100만 원을 받는 윈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A, B, C가 다 그럼 1000만이 되면 2차만 얼마를 받아요? 60, 60, 60 3개. 근데 실제로 받는 돈은 60이 아니라 100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요? 2차만 300을 받아요. 2차만. 근데 요 그림으로 1차도 받고 2차도 받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2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B도 독립하면 또 100만 원 추가. C도 독립하면 100만 원 추가. 그때부터 제가 또 막 꿈을 꾸게 돼요. 에메랄드가 되면 진짜 좋겠네. 세 그룹 독립이 되면 에메랄드 정말 한 매달 500만 원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주변에 3명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 3명 찾아 산말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라는 이런 비전이 저한테 들어왔고 아메에서 이미 EDC로서 부모님을 통해서 상속받은 예가 충분히 있고 너무나 많고 미국에는 이미 양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내가 혼자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직계한테 찾아서 주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다른 단체에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 나오는 돈을. 여러분 어떻게 너무 훌륭한 사람 되고 싶으시면 물려주지 마시고 양도하세요. 기업에 매달 1000만 원씩. 괜찮죠? 잘 살았다 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SP, 3번 GP, 6번 PT. 이제 PT가 되시면 부부 함께 셰라톤 워커힐에도 초빙돼서 멋진 파티를 열어드릴 거고요. 또 파운드스 PT 12번을 하시면 이제 아메이에서 여행을 가게 돼요. 이번에 푸켓이죠. 이번 회계년도에 파운드스 PT 도전하고 계시는 분 너무너무 이 얘기 들으면 설렐 것 같아요. 예, 가족과 함께 푸켓에 다녀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고요. 또 연말 보너스가 나오니까 연말 보너스로 우리 네 자매 몇 년 전부터 매년 갔었어요. 연말 보너스 받고 또 연말 보너스 아니더라도 우리 살면 얼마나 살겠노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여행 좋아하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나라를 꼭 가보자 이래가지고 하와이도 가고 이렇게 오스트리아 2년 전에 갔었고 지금 올해는 포르투갈 아니 런던 미리 가보자 이래가지고 런던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은 다리 떨릴 때 갈 게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유럽 여행은 젊을 때 갔다가 나이 들면 국내 여행 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남은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매 순간이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세레그를 잘 후원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을 때 연봉이 1억이 됐었고 이때 제가 아이들 우리 큰딸 미국 교환학생도 보냈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 반전 맞죠? 반지하에서 50평으로 갔어요. 지금도 50평 사는 사람들은 뭐 50평이 대수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지하에 살 때 50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평에 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내 방에서 카톡으로 밥 먹어라 하고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다리 아프대요. 처음에는. 어쨌든 그 속에 모든 아메이가 있었고 우리 감자를 키우게 됐는데 우리 강아지예요. 귀엽죠. 얘도 사업을 하게 됐어요. 얘를 데리고 나가면 귀엽다 만져봐도 돼요 사진 찍어도 돼요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여기 청도에 카페에 가가 이분이 또 소비자가 돼가지고 연결하고 있고 또 애견 카페 놀러 갔는데 성이라는 BF를 만나가지고 얘도 얼마나 굿모닝을 잘하는지 프로틴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네에 미풍이라는 애랑 가끔 산책도 같이 하는데 얘들이 또 사료를 먹고 물질 쓰고 애견 샴푸 쓰겠죠. 강아지도 3%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3%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3%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3%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50명이 모이면 1000만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1000만 그룹이 지속적으로 되면 200만 원, 300만이 되면서 그게 복제되면서 1억, 2억, 10억이 되는 원리지 처음부터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는 감자처럼 제품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6그룹이 돼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정말 빚을 갚았어요. 늘 따라다니는 그 빚을 갚았고 전원때 찍고 또 남편이 은퇴를 하더라고요.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찍 하대요. 그래서 남편이 강아지를 지금 산책시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다이아몬드 되면서 진짜 나 이래 살아도 돼?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하게 된 게 딸의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또 알을 데리고 제주에 일주일 다녀왔고요. 또 이번에 작년에 벌써 1년이 됐네. 지중해 크루즈를 아메를 통해서 온 가족이 가게 됐어요. 20대 아이들과 지중해를 크루즈 간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제 인생에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럼 기왕 간 김에 그냥 돌아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토스카나와 이런 피렌체 가고 싶었던 피렌체 또 이렇게 올라갔고요. 크루즈 끝나고 2주를 더 남편과 함께 남편 가기 전에 좀 두려웠어요. 과연 잘 지내고 올까? 찢어져 올까? 더 좋아서 올까? 좀 궁금했었는데요. 딸이 10계명을 줬어요. 이런 말 하기 없기 뭐 이런 거. 거 봐라 내 오지 말자 했잖아 이런 말 하기 없기.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야 이런 말 하기 없기 뭐 이런 거 좀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예,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아우 너무너무 좋은 이탈리아였는데요. 중요한 건 남편이 렌트를 하고 우리가 렌트를 했거든요. 세상에나 범칙금이 아직까지 나라고 있답니다. 유럽 가실 때 렌트를 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예, 우리랑 좀 달라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나 봐요. 어쨌거나 너무 좋았고 또다시 그 범칙금을 내지 못하면 이탈리아를 못 가게 생겼어요. 하지만 그 저의 이탈리아는 너무너무 정말 제 인생의 3주를 한국을 비워봤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지내면서 정말 행복했고 그래 내가 이러려고 아메이 했지. 그래 내가 이러려고 남편의 그 시선을 버텼지. 내가 그래 이러려고 소비자들의 반응 없음을 이겨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장면이 잊을 수가 없는 게 남편이 이래 음악을 좋아했나 이런 음악을 막걸리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음악도 좋아했구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런 선물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과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멋진 사진들 또 아메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선물들 그리고 크루즈 안에서는 미치지 않은 매일 춤을 추면서 네. 집에서 춤추면 미쳤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메에서 제공하는 또 식사비로 이런 지중해 몰타에서 식사비로 멋지게 마침 남편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너무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전 보너스가 선포됐잖아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은 죄가 없습니다. 도전은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도전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까짓거 뭐 나라고 뭐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지 뭐 6명 없겠어? 이런 생각으로 눈식 한번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내 같은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돈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돈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사람 한번 6명 찾아봅니다. 그래서 런던을 29년에 갈 거고요. 우리 정학수 사장님,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 전 세계의 리더신데요. 그분이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찐 소비자가 되고 팀에 속해서 배우고 공유 추천 연결하가 이게 찐 노하우입니다. 이분은 아메에서 보내주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셔서 그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제가 듣기에 300만 마일리지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크게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크게 성공한 노하우가 그냥 이거예요. 3가지.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순서대로 하지 않더란 말이죠. 1, 2번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3번부터 하려다가 어머머머 난 아닌가벼. 나는 적성이 안 맞아. 이러고 나서 안 오시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모시고 온 이 스폰서의 가이드대로 진짜 마음을 열고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꿈을 위해서 적어도 한 3개월은 투자해보지 않을까요? 3개월에서 아니라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고요.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업을 할 때 이 생각했거든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아메이가 생각해보니까 좀 거짓말한 것 같고 내가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만두자라고 진행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 뭐죠? 그런 적이 없어요. 아메는 절대 배신이 없었고요. 정말 우리를 위해 많은 걸 준비했고 정직한 회사였어요. 인생을 걸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마케팅과 플래닝,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스폰서 가이드를 꼭 따라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서 지금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있을지를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보는 멋진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